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피프티. 그것이 알고 싶다가 편파 방송으로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MC는 오늘 방송은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전달하겠다고 말했지만 유튜버와 다양한 정보들을 전하는 매체들 덕분에 누구보다도 피프티 사태에 잘 알고 있는 대중들은 이번 그알 방송은 분노를 참을 수 없는 편파 방송이었다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빠짐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끝까지 보시고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 부재와 감성적으로 접근한 방송의 시청자 분노.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보면 어트랙트 관계자가 나올 때 엄청난 양의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겠다고 했지만 대중들을 비롯하여 네티즌들이 보았을 때 이번 방송은 누가 보아도 더기버스를 위한 변명. 방송과 피프티 어린 멤버들이 현 소속사인 어트랙트에 착취당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방송을 끌어나간 것입니다. 문제는 피프티 사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이 방송을 시청했다면 역시 소속사들은 소속 연예인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하기 딱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트랙트가 돈도 투자하고 모든 편의를 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쓰레기 기획사라고 오해하기 딱 좋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선 방송 제목부터 누가 그들의 날개가 꺾었나? 인데 설마 했던 몇몇 유튜버와 평론가들의 예상이 그대로 맞아 들어갔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의 미래를 심지어 아무것도 없던 중소소속사에 소속되어 최선을 다한 가여운 아이들의 꿈을 소속사가 망쳤다는 선민의식에 근거한 방송이었으며 그 날개를 꺾은 것은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습생 7년을 하면서 지하연습실에서 죽어라 하고 노력했다. 오직 무대에 서는 날만 꿈꿔왔다는 이런 느낌으로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연습실을 얻어주고 그곳에서 먹고 연습하면서 강남에 270만원짜리 월세 내주면서 서포트한 소속사는 안 불쌍할까요? 몇십억을 투자한 소속사가 아이돌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되면 빚은 전부 소속사가 지게 되는 부분은 왜 방송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피프티 멤버들이 주장한 내용이 무조건 팩트인 것처럼 만들었다. 피프티 측이 내세운 소송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둘째, 건강관리 의무 위반. 셋째, 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 부족. 이들의 주장을 풀어보면 수익 내용이 누락되었으며 정산에서 사용된 비용이 의심스럽고 이는 숙소나 트레이닝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지원에 있어서 특히 프로듀싱 능력이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데뷔 전부터 아팠는데 데뷔를 강행하였으며 무리한 다이어트와 매니저가 부모님이 해오신 음식들을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는 것을 말하면서 CCTV로 늘 멤버들을 감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멤버 부모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알 제작진은 객관적으로 이 모든 사실에 대한 팩트와 증거를 제시했어야 해야 했습니다. 특히 CCTV로 감시하고 멤버들 부모님이 해오는 음식을 던져버리는 장면이다. 증거를 그 누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이야기만 듣고 그저 사회초년생들에게 또는 데뷔도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을 학대한 이미지를 어트랙트에 씌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 하나는 멤버가 담낭염 때문에 죽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 알의 정보력이었다면 정말 담낭염 때문에 죽을 뻔했는지를 체크했어야 했습니다. 어디에도 그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담낭염은 죽을 병이 절대 아니라는 객관적 사실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방송 마지막에 피프티 부모의 인터뷰 내용이 나왔는데 가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라는 말을 하던데 그럼 안 하면 그만입니다.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말고 계약서대로 위약금 물고 나가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말 피프티의 부모인지도 모르겠지만 공황장애를 언급했는데 병원에 가서 공황장애로 산소호흡기를 끼웠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웃긴 아이러니한 대답이었습니다. 공황장애가 와서 병원에 가면 봉지 하나 던져줍니다. 이건 제가 유경험자라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호흡을 진정시키기 위함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공황장애로 온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병원이 있다고요? 그 병원은 폐업하거나 의료사고로 크게 일을 치를 수 있는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에게 도박꾼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것은 법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그알 제작진들에게 전홍준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억울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유튜브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과거였다면 눈 뜨고 코 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설명을 더하자면 피프티는 연습생 시절 전홍준 대표가 투자받은 스타크루 ENT라는 회사의 소속이었습니다. 투자사 인터파크는 전홍준 대표의 이름과 능력, 경력을 믿고 돈을 투자했고 이후 어트랙트가 설립되고 영업양도 되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와 새로운 전속 계약을 맺고 소속을 옮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스타크루 ENT 등기를 보더니 이곳에 전홍준 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피프티 멤버들이 주장하고 있는 배임과 횡령혐의 제기 의혹에 더 신뢰가 간다는 느낌으로 말하면서 우회적으로 도와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타크루이엔티에는 전홍준 대표의 가족 중 한 명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내부 사정이고 인터파크가 이 사실을 모르면서 돈을 투자했을 리가 만무하지만 인터파크까지 멍청한 회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고로 정산의 주체가 인터파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상황을 추측해보면 인터파크는 스타크루이엔티에게 돈을 투자하면서 스타크루이엔티가 어트랙트와 새로운 유통계약을 맺고 어트랙트에 자금을 주었을 것이고 이후 수익이 나면 인터파크가 정산해서 그 수익금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인터파크에 돈을 갖거나 분배하고 어트랙트가 멤버들에게 정산을 해주는 것이었을 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알은 이런 모든 부분을 다루지 않고 소속사의 정산 구조를 설명하면서 도박에 올인하는 이미지를 영상화해 보여주고 전홍준 대표가 엄청난 돈을 챙겨가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전홍준 대표는 도박에서 성공했다는 것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버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정산에 관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터파크 투자가 피프티가 아닌 스타크루이엔티 엔터에 투자한 것인 만큼 그 돈을 피프티와 다른 소속 아티스트 그리고 운영비 등등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최악으로 어트랙트가 언론을 이용한 부풀리기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피프티한테 투자한 금액이 실제 60, 80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원 수익 들어왔을 때 그 이후 피프티한테 실제로 투자한 금액 기준으로 정산하면 문제될 게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었을 때 소송을 걸고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소속 가수에 불과한 피프티가 무슨 권리로 어트랙트 스타크루이엔티의 모든 투자금 운영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건지 의문인데 방송에서는 당연히 알 권리처럼 포장을 해주었습니다. 네 번째, 피프티 멤버들이 상표권 출원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왜 갑자기 피프티 멤버들은 상표권을 출원한 것일까요? 이제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브랜드 가치를 계약 해지 이후 다 먹어버리려고 했던 것 아닐까요? 가수를 안 하면 안 했지. 소속사 복귀는 없다고 말하고 너무 상반되는 행동이 바로 상표권 출원입니다. 이미 안성일 측은 앞서서 소속 연예인을 빼간 2번의 경험이 있으며 그 아래서는 엘리베이터와 계단 청소를 하는 분의 전 소속사 사장님의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전 소속사 사장님은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권리가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한테 넘어간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음에도 그와 관련된 아티스트에 대해 추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는 결국 피해자는 아티스트였다는 것입니다. 5번째,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 대신 나온 백이사라는 사람 말에 대해 진실 검증했나? 더기버스 백이사라는 사람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에게 자신들의 아이들에 대한 모든 권리 100%를 위임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어트랙트에 이와 관련된 문의를 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모든 관리를 넘겼을까요? 어트랙트 관계자의 말은 이미 모든 연습생 확보를 한 상태였고 딱 한 사람만 더기버스 추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 알 방송에서 이 부분은 누락되었습니다. 게다가 더기버스 백이사라는 사람이 말한 소속사 수입 50%에 대해서 그 사람 말만 믿고 성급한 결론을 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실제 50%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투자비 이익 배분은 회사의 이익이고 어트랙트가 무조건 50% 수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인데 저작권을 안성일과 백이사가 나눠 가졌다고 하더라도 불과 10% 불과할 뿐인데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아니냐는 인식을 시청자들이 가지게끔 방송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어트랙트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고 심지어 더기버스 측에 엄청난 용역비를 지급했으며 작곡비도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구입한 것이 아니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준 돈으로 구입했다면 당연히 그 저작권 역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작권료를 더기버스 측과 나눌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유일하게 그 아래서 객관적으로 말한 부분이 큐피드의 스웨덴 작곡가의 곡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단어 몇 개 바꾼 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린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위한 연막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보면 아무런 투자 없이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받고 저작권료는 저작권 그대로 챙긴다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기에 망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더기버스 관계자들입니다. 6번째, 더기버스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그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언급이 너무 적었다. 더기버스 안성일 측 백이사의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템퍼링의 구체적인 증거가 가득한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템퍼링은 가수 빼내기입니다. 피프티 강탈 계획인데 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6월 9일 미팅 내용. 새로운 피프티 SNS 계정 만들어서 관리 및 운영 필요 그리고 이후 병합하는 과정 필요. XXX 이관 이슈 홈페이지 도메인 X 계정 대기 중. SNS 계정 인증번호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개인 정산서 횟수 부모님들한테 가 있는 정산서.
팀장한테 연락해서 받으면 된다고 전달 완료. 바비 OST 일단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만나서 논의 후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 업데이트 사항. 이제 전 대표님과 소통 안 하면 됨. 팀장님 돌아옴 등등 이 회의 로그로 보아 템퍼링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성일 측은 어트랙트에서 4월에 용역 종료 내용을 보낸 이후 공식 메일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만약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 전화가 녹음되지 않는 휴대폰이었거나 혹은 이메일을 복구할 수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메일을 복구하고 난 후 알게 된 사실은 더 가관입니다. 행사 광고 관련 문의로 보이는 메일에서 업체 측이 긴 계약 기간에 대한 근거에 대한 귀하의 인내심과 추가 설명에 감사드립니다며 서두를 열었고 6개월 전 TV 프로그램 예약을 해야 하지만 가능하다면 6개월 동안 새로운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는 그룹의 향후 관리 또는 레이블 업데이트와 관계없이 홍보와 지속적인 관계에 대해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더 짧은 기간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필요한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우리는 항상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메일에 더기버스 측에서는 향후 소속사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아직은 기밀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더기버스는 왜 자료를 파기하고 넘겼을까요? 이 부분에서 어트랙트가 형사고소를 한 만큼 결과는 곧 나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사실을 확인해야겠지만 방송 이후 KBS PD라는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산을 받고 혹은 부채를 갚는 게 음원 수익으로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행사와 광고로 들어오는 수익이 나는 모든 활동을 간과한 방송은 어떤 의도입니까? 이런 것들로 변제 혹은 정산이 발생하는 건데 인터뷰만 하고 후속 취재가 없네요. 엔터일을 잘하는 자사 예능 PD에게만 물어봤어도 요점과 다른 점을 비교하고 확인해서 콕콕 집어낼 줄 알았습니다만 대체 무얼 얘기하고 싶은 걸까? 감정에 호소하는 마지막에서 할 말을 잃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알은 유튜버들도 알고 네티즌들도 아는 피프티의 삼촌들의 언론 플레이 워너뮤직이 200억 바이아웃 제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왜 이 부분은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방송에서는 검찰, 경찰보다 수사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그 알 제작진 위치에서 몰랐을까요? 무엇보다 마지막 엔딩 멘트는 가관이었습니다. 편파 방송의 의혹의 끝판왕을 찍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능 있는 아티스트가 신뢰할 수 있는 제작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냐는 멘트였는데 서두에 언급한 객관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진실은 이제 재판으로 가려지게 되겠지만 이번 방송에서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연예 전문 기자분들께서 피프티와 관련된 이슈의 해결책을 찾아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참, 저희 채널이 유명해져서 혹시라도 그 아래 나오게 된다면 저희는 이빨이 아파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해서 못 나간다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빨이 아프거든요.